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TV입니다. 자, 중동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엔 조금 뜸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건데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어떠한 현재 정세로 가고 있는지 좀 그 소식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놀랄만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도 이번에 시위를 좀 대규모로 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팔에서 발생한 주요 시위 총격 지진들입니다. 지진까지 있습니다. 이팔이라 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이것을 줄여서 이팔이라 부릅니다. 여기 현지인들도 이팔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대인 시위입니다. 2월 13일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네, 네타냐후 여당 동맹의 고등 법원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인선위원회에서 자동 다수결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이 과반수로 법원 판결 기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전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시위의 대상은요, 시위를 누가 하냐? 일단, 여당동맹은 할 리가 없겠죠. 보통 구구 세력들이라든지, 시오니즘의 세력들을 거의 제외한 나머지 군민적인 범위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것 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여당 동맹의 권력에 맞게 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 제야 세력들은 이것들은 민주주의를 방해한다. 데모크라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위를 많이 독려하고 또 전민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몇십만 명 규모의 큰 시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쉽게 가벼운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면 현재 여당 동맹들의 어떤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진짜 최근이거든요. 12월 2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입니다. 2월 2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서한지구 나블루스입니다. 나블루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지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펜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에 빨간색 표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대충 이렇게. 네, 빨간색 있죠? N으로 할게요. 나블루스 N으로 해가지고요. 여기가 웨스트뱅크입니다. 제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 들 건데요. 레이저 포인터 이게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점선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웨스트뱅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밑에는 가자 지구가 있죠.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웨스트뱅크는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요. 가자 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를 알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냐? 일단 팔레스타인은 UNA에서 국가로 인정되진 않고 있습니다. Observer State로만 인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점선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장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리된 개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이 따로 표기가 된 지역에서 N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죠. 웨스트뱅크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나블루스인데요. 여기서 그 최근 유대교 회당을 공격했던 그때 9명 사망했던 그런 대규모의 사살 사건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밝혀졌고 그것을 일으킨 테러범들을 이스라엘군이 체포를 하러 갑니다. 이 나블루스 지역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탕 작전을 하는데 이 와중에 팔레스타인 사람 11명이 사망했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6명 이랬는데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지 영상을 좀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군이 미사일을 통해서 그 테러범의 그 집에다가 미사일을 보내는 미사일 이제 막 날려가지고 파괴하는 순간 그런 것도 지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레바논이 이스라엘도 북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남부, 베이루트 남부 이쪽일 겁니다. 이 곳 인근에서 4.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가 여기 있죠.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요, 이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다시, 지금 동그랗게 빨갛게 표기하고 있죠. 나블루스랑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 NA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나사렛 이시고요. 참고로 여기 조그만한 그 하늘색 동그란 게 좀 보이실 건데요. 참고로. 네,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파랑 이렇게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활하셨던 곳인 나사렛입니다. 여기도 이제 지진이 감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진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튀르키예랑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이것에 대한 여파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역시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저는 엄청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지내고 있고요. 참고하십시오. 자, 늘 있긴 한데 이번에도 역시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 여기 있죠? 가자지구 인근에서 이제 이 주변 지역으로 미사일을 날립니다. 타겟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까요. 로켓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 가자지구에는 수많은 이슬람 무장 정파가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다음으로 2인자가 있는데요. 2인자 격이 되는 단체가 이슬라믹 지하드입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해서 되게 과격하고 그렇죠? 사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자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웨스트뱅크가 여기 있잖아요. 나블루스 북동부에 제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의 그 구분을 위해서 제가 펜을 좀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에 그 웨스트뱅크 북동쪽에 있습니다. J라고 하는데요. J로 해서 표시해 있습니다. 제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제닌이랑 이 가자 지구에 특히 이슬라믹 지하드가 많이 분포하고요. 하마스랑은 이익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한 통속이죠. 이스라엘의 전복을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아무튼 약간 더 유화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격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가자 지구에서 또 인근에 또 새벽에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정세가 흘러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2월 23일 어제 목요일이죠. 지금 뭐 새벽 4시 말씀하는 것도 다 현지 시각 기준이니까요. 거기서 7시간 플러스 하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이라는 것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이 서안 지역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서안이라는 게 웨스트뱅크입니다. 웨스트뱅크. 웨스트뱅크가 이제 서안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도부에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문 많이 닫겠죠, 가게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뭘 하겠습니까? 다 시위를 하겠죠. 그래서 웨스트뱅크에도 정착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삽니다. 그래서 아마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시위가 대규모로 커지면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유대인 정착촌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오늘은 아니고 어제가 제가 지금 금요일에 찍고 있으니까요. 마알레 아도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여성의 흉기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여성이 유대인을 향한 흉기 공격이었습니다. 스태빙이었는데요. 하다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이제 발각되고 잡혀가지고 사살되었다고 하죠.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소하죠? 마알레 아도밈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한 25km 정도 이렇게 1번 도로를 따라 1번 나오죠? 1번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시면요. 넓은 파란 게 나오죠? 이게 사해입니다. 네, 제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북동쪽으로 올라가시면요. 여기 제리코라고 보이죠? 여리고입니다. 여기는 여리고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자, 사해랑 여리고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에 중간 지점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중간 지점에 마알레 아도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서한지구 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촌 특징이요. 뭐 완전 개방돼 있다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착촌이야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어떤 보호망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진입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은 공간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흉기 공격이 시조되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거는 사실 여기 언급된 것 중에 어떤 거는 사실 평소에도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빈도인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빈도가 커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사실 그 이전 소식들은요, 여러분이 검색만 하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법한 소식이긴 하지만 거주자로서 저의 체감은 어떠한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 느끼는 건 다를 수 있긴 한데 저는 어떤 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인 관광객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지역, 사해 지역 되게 많이 여행하죠. 여기 성지순례 겸 이쪽으로 많이 여행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작년 후반 부분가고요. 그때부터 이 우리나라 직항기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그 가격도 떨어지고요. 더 많이 이제 재개가 되다 보니까 한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직항이 있기 전에도요. 작년 12월 전에도 2022년 자체에도 한국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배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지를 갈 일이 좀 많죠. 조그만 산책을 해도 성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른쪽 위에 제가 이거 한 것도 그 이제 제가 제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찍은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참 한국인이 많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그 한국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관광버스가 있는데 외국인 버스보다 더 많은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 과장이 아니죠. 한 몇 주 전에 사해 지역의 어떤 여행자분이 언급하시기를 그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쿰란에 어떤 시점에서 버스가 6대가 있었다는데 6대 중에 5대가 한국인 버스였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이번 주 해서 이제 또 여행 좀 가봤는데 또 북부로만 갔었거든요. 나사렛, 뭐 갈릴리 이런 데 갔었는데 한국인 관광버스가 많았습니다. 뭐 절반 정도가 뭐 6, 7대가 있으면 3대 정도가 뭐 한국인 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더랍니다. 참 되게 한국인이 많이 온다. 이런 뉴스가 있는 상황인데 또 타이밍을 봤을 때 또 그 우리 직항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오기가 좀 용이해지다 보니까 원래 코로나 시국 이전에 원래 있었거든요. 직항이. 근데 이제 다시 재개가 된 건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인 여행들의 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듯 보인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한국인들 대부분이 아닐 수 있긴 한데 다수가 이렇게 성지순례차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 내피셜인데 아마 그런 치안을 다 조사하고 이런 여행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야 그 가이드도 안전하고 관광객도 안전하고 그거를 대행하는 업체도 안전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건 또 생각인데 버스 기사 중에 다수가 또 아랍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랍인이 운전한 것을 공격할 가능성은 좀 적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동예루살렘의 일개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경찰의 진입을 도로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피셜입니다. 도로에 그 물건들하고 의자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되게 쓰레기 같은 것들, 돌 같은 것들 그런 거랑 쓰레기통 같은 것들을 좀 막아놓는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람마을 역시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좀 그렇게 어지러지는 걸 보면은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도 여기 지내면서 엄청 막
그런 것들을 자주 목격하진 않았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 그걸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평소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 시위할 때 저는 이제 없었는데요. 그 이제 주변 지인들에 의하면 서예루살렘 번화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면서 행진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이것은 또 제가 그 지인이 찍어준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뭐 이거를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뻥이 아니다. 사실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 체감을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플러스 할 게 곧 또 긴장된 사건이 또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곧 라마단 6월절 부활절입니다. 네, 라마단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에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라마단이 한 개의 월이거든요. 1개의 month입니다. 이슬람용으로. 그런데 이때 뭘 하냐면요. 금식과 자비를 베푸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질 때까지 무조건 금식을 하고요. 해가 지면 이제 엄청나게 밥을 먹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무함마드와 이제 알라의 그들이 믿는 알라 이들의 어떤 말씀 주고받는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자체를 통째로 그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죠. 해가 떠 있을 때 금식할 때는 좀 안 모여 있다가 이제 해가 지고 서로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엄청 모이죠. 그러면 이제 또 모이는 순간 또 시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6월절 역시 이번에 4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초중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 이때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또 통곡읍에 있는 데서도 많이 모이고 또 유대인 마을에서도 많이 모이는데요. 충돌이 있을까 우려된다라는 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또 기독교 행사죠. 또 이번에 4월 또 초중반에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가 4월 초중반 같은 경우는 다 겹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참 미묘한 도시죠.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여서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평소보다. 그래서 우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 항상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보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그렇게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여기 있는 가이드들의 그 인도 아래 온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참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중동에 그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으면 또 올려드리고요. 여행 영상도 간혹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늘 시청 감사드립니다. 관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미스TV였습니다. 아디오스.